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농산품질관리사 시험이 이제 5월 9일자로 1차 시험이 확정이 됐고 7월에 2차 시험이 들어오는데요. 2009년도 제6회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다. 좀 예상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파트가 법령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무난하게 나왔는데 품질관리법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전에는 고독점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60점 맞추기가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1회부터 5회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경우에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를 않았는데 6회 시험은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들을 총동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낼 걸 다 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접근 안 했던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그리고 시험 난이도를 좀 조정해 보는 형태로 해서 했는데, 여담이지만은 들었던 얘기지만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주관을 하면서 농품원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 시험 난이도를 좀 올려달라. 왜냐하면 농산품질관리사가 기사급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이 3과목이지만은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해도 했던 건 뭐 있죠? 전국 합격률이 5%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이전에 5회 때까지는 전국 합격률이 최하 25%, 그리고 일반 이렇게 동강이라든가 학원에서 수업 받던 사람들 합격률은 최하 60%가 넘어갔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평균 합격률이 80%가 좀 5회까지 넘어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했던 이유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 제7회 시험에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출제가 6회 때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를 정하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낼 때 옳은 걸 찾으시오 아니면 틀린 걸 찾으시오 하는 어느 쪽이 난이도가 더 있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지선다로 줬을 때 틀린 걸 찾으셔야 하면은 4개 중에 틀린 것이 하나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답을 뽑아냅니다. 즉 3가지를 몰라도 하나만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옳은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틀린 걸 3개를 골라내고 나머지 속가진 것들이 바로 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한다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유형으로 들어간다면 시험 난이도가 2배로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시험 출제가 하나 됐었고요. 두 번째, 예전에는 단답 형식 하나의 지식을 알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의 지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시험 지문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나이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읽다가 무엇을 물어본지를 모를 정도로 시험 지문이 길어졌던 그런 경향이 하나 있고, 세 번째, 기존의 기출 형태를 완전 벗어났습니다. 기출 형태 외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즉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트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객가지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고, 자, 우리가 법을 보는 실정법, 시체법하고 절차법 2가지로 법을 나눕니다. 시체법은 우리 법 조문에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정의식으로 나오죠. A는 이꼬로 B이다. 그래서 정의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 절차법은 순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가거라 하는 형태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요. 우리가 농산물 지리적 표시 같은 거 할 때 신청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사 후에 인증서를 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상에서 날짜가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법 중심의 과정들. 또 대표적인 게 전혀 상상 안 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시설이 있는데, 시설 파트에 보면 인증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었던 것 중에 수처리 시설, 폐수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답은 오폐수 처리 시설이었는데, 그런 파트에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 기준까지도 시험 문제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제가 2009년도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타이틀만 쭉 봐놓으십시오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버렸어요.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 출제가 하나 있었고, 또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문제당 하나의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내에서 지식이 3개 내지 4개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즉 여러 가지의
여러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출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믹싱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식 표시 하나다. 지식 표시를 물어보면 좋은데 거기다 우수 권리 넣어버리죠. 거기다가 일반 등록제 넣어버리죠. 검사 검정 넣어버리죠. 그러면 지식을 4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실처법이 아니고 절차법 중심의 출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7회 시험 문제는 대략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까지 쭉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만, 물론 중요한 건 물론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2차 시험에서도 약 20 내지 25%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하는 것, 단답형 문제마저도 2차 실기시험 문제도 커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문장 속에서 나오는 법 조문 속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용어 정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는 설명을 해간다면은 또다시 2010년도에는 법령시험 문제가 고득점 과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히 하자. 요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6회 시험 문제, 관계 법령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 제일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안 했다 치고도 한번 문제 유형들을 쭉 한번 읽어본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상당히 고급 문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데 지금 동영상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제가 다 커버해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시험 막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약 자료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예상 문제들도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문제풀이도 하겠죠. 그렇다면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시험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겠죠. 자,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